IPsek의 터널 모드를 이용한 VP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VPN이라는 것은 가상 사설망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하나의 네트워크와 하나의 네트워크가 서로 전용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그와 같이 좋은 건 없죠. 그러나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서울하고 미국 네트워크가 서로 직접 전용선으로 연결하면 좋지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용망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네트워크와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한다는 것은 웹에 노출된 거니까 그거를 바로 정말 어떠한 형태의 보안 요소를 추가해서 특히 아이팩 같은 형태를 집어넣어서 거의 사설망 수준으로 보안을 지켜내겠다. 이게 이제 가상 사설망이죠. 거기서 쓰는 IPsek의 터널 모드가 뭐냐? 그래서 IPsek의 터널 모드가 어떤 형태의 내용인지 간단히 듣고 와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IPsec, IP 시큐리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P 계층에서 IP 패켓을 암호화시키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서버가 있고 홈페이지라고 합시다. 여기 인터넷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컴퓨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인터넷을 쓴다는 자체는 내가 보내려고 하는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보내는 거라 했죠. 그것을 우리는 패켓이라고 합니다. 패켓. 이 패켓이라고 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고 IP 프로토콜에 의해서 상대편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무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편지로 얘기하면 이 패켓이라는 것은 엽서에 해당된다고 보죠. 엽서. 엽서를 요즘 많이 보지 못할 텐데 옛날에 편지를 보내면 밀봉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카드로 보내는 형태예요. 그래서 주소도 있고 내용도 다 담겨져 있어. 그래서 우체국 아저씨들이 보려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내는 이 패켓들은 전체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엽서를 여러 장을 나눠서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내는 것은 저장 방식이 인터넷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 변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변환한다는 것은 어떤 컴퓨터나 어떤 기종이나 서로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저장이 돼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그것을 속도를 개선하고 싶어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서 데이터를 쪼각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안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 엽서처럼. 그러니까 엽서에다가 봉투를 하나 딱 씌워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보내는 형태를 우리가 IPsek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엽서는 우체국 아저씨 다 볼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비닐팩 하나 씌워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게. 맞습니까? 그럼 비닐팩에는 번호를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비닐팩에 번호를 적어놔야 되겠지. 그것이 이제 AH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페이로드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 키 보관 장소가 있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IPsec 프로토콜이다. 보시죠. IP 패켓의 보안 프로토콜로 패켓을 제거하거나 삽입 불가능하도록 하는 보안 기술이다. 이 IP 패켓, 조각낸 패켓. 인터넷에 이용되는 IP 프로토콜은 패켓 교환망이 단순히 데이터를 신뢰성 있는 전송만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거기 때문에 스푸핑, 위장 공격이라든지 스니핑 같은 거 보안 허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선의 목적지에 전달하는 거지 이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위장하면 스푸핑이 되는 거고. 그죠? 스푸핑이 되는 거고. 이 내용을 몰래 훔쳐보면 스니핑이 되는 거 아니야. 엽서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엽서, 우리 편지를 잘 안 보내보니까 잘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엽서가 있어요. 엽서는 어떻게 돼? 주소가 있어. 내용도 있다고. 내용을 훔쳐볼 수 있어. 스니핑. 주소를 살짝 바꿔서 변경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스푸핑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IPsek은 인터넷 프로토콜 설계 시 문제점인 IP 스푸핑, 스니핑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다. 그러니까 엽서에다가 봉투 하나를 딱 씌웠다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IPsek은 IP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IEF라는 단체에 의해서 표준화되었고 인증 암호화 무기성 키 교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키 교환을 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진 거죠. IPsek은 중요한 거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바로 IP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이니까 3번 계층인 OSI 3번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에 동작한다. IPsek은 프로토콜에서 트랜스포트 층에서 동작한다 혹은 세션 계층에서 동작한다. 아니야. IPsek은 네트워크 계층. SSL은 어디? 세션 계층. 자, 인증 헤더라는 게 존재하고 페이로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건데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요게 패킷이죠. 그죠? IP 헤더가 있겠고 여기 실제 데이터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봉투를 씌우는 게 바로 뭐다? IPsek이라 그랬어. 그럼 이 봉투만 있으면 뭔지 모르잖아. 봉투에다가 이거 어느 거라고 주소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AH. 인증 헤더. 그리고 안에 들어간 건 뭐라고? 페이로드. 보안 페이로드 캡슐화. 묶었잖아. 봉투 안에 놓잖아. 그리고 보안 집합. SA. 이게 SA야.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IPsek의 보안 프로토콜 세 가지가 아닌 건 뭐냐? 인증 헤더, 영어로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 AH, 그 다음에 ESP-SA. 보안 집합.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패킷의 무결성을 위해서 송신자 인증을 허용하도록 하자. 패킷이 실제로 들어가 있잖아. 그걸 봉투를 씌웠으니까 이게 정말 저쪽으로 가는 건지 확인해 줘야 되지. 무결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헤더죠. 다 같은 내용이죠. 캡슐화, ESP라고 하는 것은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한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봉투를 씌웠다라는 거고, 비밀성, 봉투를 씌운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게. 암호화되어 있지만 인증되지 않은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H 역시 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다. IP 데이터그램에서는 제하공하는 선택적 인증과 무결성, 기밀성 그리고 재선성 공격을 방지한다.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재선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내요. 근데 입금 정보라고 합시다. 그럼 공격자가 그러니까 A에서 B로 출금, 돈을 갖다가 나한테 놓줘. B한테 나한테 돈을 놓줘.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보냈는데 요 정상적인 데이터를 요 놈이 공격자가 딱 훔쳐서 보관해. 복사를 하는 거지. 복사를 해. 쭉 날아가는 거 정상대로 날아가는 걸 탁 잡아서 중요한 패킷을 잡아서 복사를 해. 그리고 또 보내. 그놈이 보내. 그럼 놓아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재전성 공격이다. 터널 종등 간에 협상된 키와 암호화를 알고보면 데이터그램을 암호화한다. 데이터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패킷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패킷 통신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가상회선 방식, 하나는 데이터그램 방식이잖아요. 패킷 통신. 패킷 교환기는 가상회선 교환 방식과 데이터그램 교환 방식이 있죠. 가상회선은 경로를 확보해서 패킷을 보내고 데이터그램은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가 하는 북미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고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패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IP 패킷 데이터그램에서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종단 간에 협상된 키와 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VPN이 가능합니다. 이게 VPN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하자 여기가. 그럼 여기서 원래는 직접 전용선을 설치해야 돼. 이 전용선이라는 것은 이 A라는 네트워크와 B라는 네트워크의 자기네 독자적인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회선이죠. 너무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거나 아주 외부로부터 차단된 네트워크를 할 때는 전용선을 연결을 해요. 그런데 너무 멀어. 서울하고 미국이야. 그럼 이 선을 깔기 너무 비싸니까 어떤 걸 이용해?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인터넷을. 그럼 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은 보안이 너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터널링처럼 패킷을 보내는 형태. 그러니까 공공망이라고 하는
공공망이라는 걸 쓰는데 꼭 전형서처럼 쓰고 싶다. 그게 바로 가상사설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에는 비공인 IP. 여기도 비공인 IP지. 자기네들끼리 독자적으로 쓰는데 공인된 IP를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쪽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술을 VP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 기술이 바로 IPsek이다. 자, 보안집합이라는 것은 IPsec 보안 조합키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전달할 때 여러 가지 암호 요소가 개입이 될 거 아닙니까? 암호화 시켜야 되니까 하나만 동일하게 시킬 수는 없잖아. 키를 매번 바꿔야지. 하나의 데이터만 맨날 보내는 게 아니고 또 데이터들을 하나의 키만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노출이 되니까 계속 바꿔주고 관리하는 그러한 집합, 그 덩어리. 그것을 우리가 SA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는데 전송 모드는 이 패킷에서 어떤 것만 요 패킷이잖아. 요거만 암호화시킨 걸 뭐라 그래? 이거를 전송 모드다. 트랜스포트 모드라고 하고 이 전체를 다 암호화시킨 거를 우리는 터널 모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봉투를 씌우는 작업인데 여기만 씌우느냐 아니면 전체를 씌우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단말과 단말과 설정되면 IP 패킷의 페이로드 부분만 요 데이터 부분만 보호하는 것이고 패킷의 데이터 부분 암호함으로 기존 패킷 정보 앞에 IPsec 헤더가 포함이 된다. 추가된다. 라우터와 라우터 간에 인바운드 들어오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아웃바운드는 반대로 나가는 거. 내 쪽으로 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인바운드. 반대로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죠. 전체 AFC를 적용하는 거 맞고 그대로 IPsek을 쓰는 거 맞고 중요한 거는 패킷 전체를 데이터로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헤더 정보를 추가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IPsek의 기술이고 그 중에 데이터만을 암호화시킬 거냐 아니면 전체를 암호화시켜서 새로운 헤더를 추가할 거냐에 따라서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에 대한 구조입니다. 구조를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얘기한 건 IP 헤더와 TCP가 있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죠. 요거는 4계층이고 이건 3계층이죠. 이더넷 맥 주소가 있으면 2계층이죠. 그죠? 자, 하나의 네트워크가 존재해요. 컴퓨터가 있고 교환기가 있겠고 라우터가 존재합니다. 외부랑 연결해주는 라우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데이터. 이게 뭐 단말기니까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에 프로그램 이용하듯이 웹브라우저를 쓰든 이메일 보내든 그 데이터 내용이 있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바로 어떻게 집어넣어요? TCP 구조 안에 집어넣잖아. 그리고 이쪽을 떠나서 해당 네트워크까지 가려면 여기 인터넷이죠. 여기까지 접근하려면 바로 IP 패킷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접근하려면 바로 랜카드 주소가 필요하잖아. 그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는 게 SSL이죠. 요거를 보완시키는 건 IPsek이죠. 암호화시키는 거는. 요거는 PP2P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개를 묶어서 사용을 할 경우에 망을 보통 가상사설망이라고 해요. VPN이라고 해요. VPN. 실제 데이터를 전용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공공의 망인 인터넷 통해서 꼭 사설망처럼 쓰겠다. 그러니까 세 단계에 거쳐서 암호화시키는데 지금 요 IP 구조에 해당되는 TCP를 만들 경우는 바로 전송 모드에서는 HA가 어디 있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요 사이. 어디? 요 사이에. AH든 ESC든. 자, 요거가 중요합니다. AH는 여기 붙어 있고 데이터 끝에 요거 일단 어디가? 여기 붙어 있지. 꼬리가.
그러니까 TCP 이게 결국 뭘로 바뀌어 나중에 다 1과 0으로 바뀔 거 아니야. 이게 1계층 아닙니까? 이게 2계층이고 3계층이고 4계층이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달해 주는 건 누가 해주는 거야? 얘가 2계층 해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요거부터 여기까지 연결해 주는 건 뭐야? 2가 계층 해주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 주는 건 3계층 해주는 거.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들어왔어. 그건 4계층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4계층. 그렇죠. 여기까지 2계층. 그러니까 랜카드 주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 네트워크 안에서 노는 건 2계층이고 나가는 건 3계층 IP가 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 모드라고 하는 전송 모드라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추가하지 않고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위치가 중요하다. 자, 터널 모드는 어떻게 되느냐? 터널 모드는 새로운 IP 헤더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헤더가 따로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AH가 붙어. new. 여기에 또 ESP 하고 끝에 또 붙는 거죠. 요 차이를 잘 구분하자.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에서 이 헤더와 ESP 헤더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아라고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Psec 모듈, 3계층 보안 기술인 암호화시키는 바 자체를 씌울 때 어떻게 씌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TCP를 묻고 요거를 암호화시키는 건 SSL이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전송 모드 이렇게 있는 건 터널 모드 전체를 다 감싸버리는 거죠.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상의 양측 호스트의 IP 주소를 숨기고 새로운 IP 헤더에 VPN 라우터 또는 IPsec 게이트웨이 IP 주소를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VPN 하는 거 여기서 이제 A라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B라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고 여기가 이제 인터넷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연결해서 데이터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 이 상태에서는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으로 날아다니는 패킷들은 노출이 되지만 그 패킷들이 문제가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전용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을 참고하는 거죠. 어차피 날아다니는 패킷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형태의 보안 요소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여기는 꼭 전용소처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죠. 공공망인 건 분명한데 실제로 A와 B는 전용선 수준으로 보안 요소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형태라고 한다면 일반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네트워크. 얘네들은 날아다니는 건 이렇게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근데 얘는 특별한 보안 요소를 취해서 꼭 자기네들끼리 전용선을 연결한 형태의 모습을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요소를 뭐라고 해? 여기에 서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조치나 프로그램, 장비를 갖다 댄 것을 VPN 라우터라고 하고 혹은 IPsec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소를 새로운 IP에다 VPN 라우터는 IP 게이트웨이 주소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터널 모드는 새로운 IP 헤더를 추가하기 때문에 전송 모드에 대비 전체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P 헤더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TCP 헤더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패킷입니다. 이렇게 다니는 패킷들이라고. 그러나 얘를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터널 모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기다가 새로운 new IP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증을 하게 되면 AH를 집어넣죠. 이렇게 만들어내서 보냄으로써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하나의 엽서라고 하고 편지라고 하면 이거를 누구나 볼 수 없게끔 철저하게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편지를 열어볼 수 없는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죠. 일반적인 패킷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엽서 수준이에요. 안의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거야, 다. 누구나. 그러나 그거를 누구나 보면 곤란하니까 쇳덩어리 같은 곳에 철저하게 보관을 시키는 겁니다. 누구도 열어볼 수 없게끔. 여기 도착해야만 열리는 거죠. VPN 라우터라든지 IPsec 게이트웨이에 접착해야지만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꼭 전용 수준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ESP는 원래 IP 패킷 전부와 원래 패킷 IP를 앞뒤로 붙는 ES 헤더와 트레일러를 모두 암호화시킨다. 실제로 모두 암호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우리 여기다 더 추가를 시키면 여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ESP를 주죠. 그 다음에 끝에다가 ESP 꼬리를 주잖아요. 요거 헤더를 주고 여기다 더 추가시키는 거죠. 얘는 바로 이 형태를 암호화시키는데 여기서부터 이 전체를 다 암호화시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암호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암호화시키는 건 아니죠. 이것까지. 자, 다시 보죠. 원래 IP 패켓의 전부를 얘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요것만 해요. 요것만. 그리고 요것만 한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모두 암호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암호화시키는 게 아니다. IP 헤더와 원래 있는 TCP 헤더까지 암호화시키는 게 아니고 요 페이로드라고 하는 데이터만을 암호화시키는데 전체를 한다는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아니라 요거를 암호화시키고 요 구조를 다시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전체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얘기. ESP 인증 데이터는 패킷에 추가되며 인증 데이터는 실제로 여기 트레일 존재하죠. 요거에 대한 끝에 패킷의 끝에 추가되며 이 터널 모드의 경우 인증은 목적지 VPN IoT 또는 여기 게이트에서 그런 작업들이 해체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번째가 잘못된 설명이다. 자, 구조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헤더 위치, 터널 모드의 헤더 위치 맨 앞에 있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